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연아 기사입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 카드를 쓰는 직장인 과연 국세청에 걸릴까요?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출을 껴서 이제 주택을 구매해 놓고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 다음에 그거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기가 이제 버겁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달 받는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럼 300만 원 전액을 다 이자를 상환하는 데 쓰고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카드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금수저분들, 굉장히 부러운 분들이죠. 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 과연 될까 안 될까? 이걸 국세청이 알까 모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활비라고 하는 거는요, 성년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당연하고 미성년자 소득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득이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한테서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을 쓸 수밖에 없죠. 지방에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 생활비를 받아서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서울에 집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안 되지만, 근데 그 경우에 과연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안 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그걸 다 신고해갖고 증여세 다 세금 내고 그렇게 되면은 국세청의 업무도 많아지고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의 소득이 적은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한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성년이 된 자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요즘에는 워낙 취업도 어렵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식료품이나 학자금 원리금 상한에, 그리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하는 자녀분들 같은 경우도 혼수용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문화상 정서상 부모님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혼수용품, 결혼 축하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카드로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소득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카드의 사용액이 생활비 어떤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벌어졌는데, 거기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20대 여성분이 매달 급여가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달 그 대출을 껴서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강남에 있는. 그 경우에 이제 매달 내는 이자가 200만 원이 훨씬 넘는다는 거죠. 한 500만 원씩 이자를 갚아 나가요. 네, 그 경우에는 소득 수준 대비해서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200만 원 급여밖에, 숨도 안 쉬고 아무것도 안 쓰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급 받는 그대로 저축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상환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맞춰서 대출 원리금을 월급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월급이 발생을 하는데 300만 원 그대로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뭘로 먹고 사냐는 거죠. 먹고 쓰고 생활비를 이제 아껴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저축을 해야 된다. 이자를 갚아야 된다. 그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님이 사회통념의 수준을 넘어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통념의 범위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사용액이 매달 1,000만 원씩 돼요. 1,000만 원, 몇천만 원씩 되면서 자녀 명의로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고급 승용차, 의리의리한 차량을 하고 다니고, 그러게 되면 국세청에서 적발되기가 쉽습니다. PCI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소득과 재산 대비해서 소득 대비해서 재산 형성 정도를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국세청에서 이제 적발이 되게 되면 그 분의 계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본인의 계좌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계좌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가족분들의 계좌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걸리게 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같이 추징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 중에서도 그 자녀분들의 손주의 그 영어학원, 영어 유치원에 학비를 대주시는 고객분이 계신데요. 그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다가 걸렸냐면, 그분은 이제 강남에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 손주, 손녀가 송도에 살고 계세요. 근데
송도에 이제 영어 유치원 되게 유명한 되게 비싼 영어 유치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자녀분들이 본인이 받는 월급들은 다 꼬박꼬박 저축을 해라. 그리고 엄마 카드로 써라라고 해서 주셔가지고 이제 손주 손녀분들의 그 고액 학원비, 유치원비 이런 것들을 카드로 긁으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걸리냐면요.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게 아니고 여기 그 송도 인근에 사용한 거 그렇게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 근처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용카드액이 당연히 이제 본인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자녀분들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한 그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분석해서 증여세 탈루액을 편법 증여로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됐던 적이 추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생활비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생활비 수준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시면 되고 그게 한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당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 이내에서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면은 한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의 금액, 10년 동안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 주더라도 사실상 증여세 과세 대상은 되지, 아까 증여세를 원칙적으로 내야 되지만 내게 되더라도 비과세에 해당해요.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뭐 한 40만 원 정도 그 금액은 괜찮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500만 원만 600만 원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SNS 같은 데 보면 SNS에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매달 해외여행을 가요. 매달 뭐 주말에 스시 먹으러 일본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백을 사서 자랑을 하고 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누군가 탈세 신고를 하죠. 저 사람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느냐. 근로소득만으로는 사실상 유지하기 어려운 생활 수준이다. 그래서 엄파카드를 받아서 그렇게 그런 소비 활동을 하는 거로 밝혀졌고요.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은 탈세 제보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금수저분들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SNS를 통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탈세 제보가 들어와서 국세청에서 접수하고 조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쓰는 그 생활비라는 거, 엄파카드의 그 적정 수준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최선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사회통념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사회통념의 범위라는 게 부자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뭐 한 100만 원 정도까지가 아마 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모한테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아껴 써야죠. 아껴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500만 원씩 내가 월급이 발생하는데 부모님께 이제 별도로 또 500만 원 생활비를 받아서 쓴다는 거는 우리 사회 통념상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정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500만 원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껴 써야죠.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이 없으면 그 정도는 아껴서 또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연의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